어머니, 오늘 아침 공복 혈당 재셨어요? 응, 또 150 넘게 나왔어.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데 혈당은 여전히 높고, 건강식품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사 드시는데 효과는 잘 모르겠고, 자식들한테 엄마 당뇨 관리 잘하고 계세요? 물어보면 괜히 미안한 마음만 들고.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올해 73살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이기 전에 딸로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끙끙 앓으시는 것,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며칠씩 약을 거르시는 것,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라며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것. 그런데 어르신,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3가지만 끊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만 지키시면 자식들이 엄마 혈당 어때? 물어볼 때 당당하게 걱정 마. 잘 관리하고 있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랑 놀이공원도 가시고 친구분들이랑 등산도 가실 수 있습니다. 딸 의사가 어머니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 지난주에 드신 음식 중에 밥 말고 다른 거 뭐 드셨나요? 글쎄, 아침에 크림빵 하나 먹고 점심엔 손주가 사준 빵집 빵이랑 커피 먹고 저녁엔 국수 말아 먹고 야식으로 라면도 좀 먹었지. 혹시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 먹으면 속 더부룩하고 살찌니까 빵이나 국수로 간단하게 때우지 뭐. 요즘 밥 짓기도 귀찮아서 그냥 편한 거 먹어. 나 혼자 먹는데 뭐 거창하게 해 먹어. 대충 때우지. 어르신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밥 짓는 게 번거로우시고 부부끼리 사셔도 나이 들수록 식사 준비가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20년 넘게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어르신들의 90%가 똑같은 음식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끊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3개월 안에 혈당이 확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 빵, 떡, 그리고 국수입니다. 에이, 빵 한두 개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저는 의사니까 당연히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약도 잘 먹고 있는데 혈당이 자꾸 높게 나와. 왜 그럴까? 제가 어머니 댁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크림빵, 단팥빵, 식빵이 가득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아침마다 빵 하나씩 먹으면 간편하잖아. 밥 짓기 귀찮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내 어머니의 일상을 다 알 수는 없구나. 어르신들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찾으시는데 그게 하필 가장 위험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 빵이랑 국수가 왜 안 좋은지 아세요? 빵과 떡과 국수는 혈당을 엄청나게 빠르게 올립니다. 의학 용어로 혈당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 먹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55 이하면 안전한 음식, 70 넘으면 위험한 음식인데요. 빵은 85에서 90입니다. 떡도 비슷하고 국수는 80 이상이에요. 설탕이 65라는 걸 생각하면 빵 한 개가 설탕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혈당이 빨리 오르면 왜 안 좋은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막 쏟아냅니다. 마치 불 끄려고 물을 확 퍼붓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3번, 1년에 1000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지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인슐린의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히고 결국 약의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하고 나중엔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1살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당뇨약을 드신 지 5년이 넘었는데도 혈당이 170에서 180을 오갔어요. 할아버지, 평소에 뭐 드세요? 별거 없어요. 아침에 빵 한두 개, 점심은 집사람이 국수 끓여주고 저녁은 간단하게 컵라면 먹고. 밥은요? 밥은 잘 안 먹어요. 속이 더부룩해서. 이 할아버지는 밥을 피하면서 오히려 더 나쁜 음식만 드셨던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빵이랑 국수 끊으세요. 대신 잡곡밥 드세요. 그럼 뭘 먹어요? 빵이 얼마나 간편한데. 간편해도 건강을 해칩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으시죠? 그 말에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이 13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동안 제가 건강식품에 얼마를 썼는지 몰라요. 어르신, 빵이 간편한 건 저도 압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편함이 나중에 실명하거나 투석받는 불편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불편하신 게 나을까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큰 짐이 되는 게 나을까요? 빵, 떡, 국수.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그럼 통밀빵은 괜찮지 않아요? 아니요, 통밀빵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흰빵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혈당을 많이 올려요.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안전한 빵이란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드실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2번째 이야기하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째로 끊으셔야 할 것, 바로 흰쌀밥입니다. 뭐, 밥도 못 먹어요? 그럼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진작 그렇게 말하지. 죄송해요.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흰쌀밥 드시고 자라셨잖아요. 나는 흰쌀밥 아니면 밥 같지가 않아. 현미는 너무 거칠어서 목에 안 넘어가. 잡곡은 소화가 안 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흰쌀밥이 왜 안 좋은지 아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9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빵이랑 거의 같아요. 왜 그럴까요? 흰쌀은 쌀의 껍질을 다 벗긴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너무 빨리 되고 혈당도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현미나 잡곡을 드셨어요. 조선시대의 흰쌀밥은 임금님도 매일 먹지 못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쌀 깎는 기계가 좋아져서 껍질을 완전히 벗긴 흰쌀만 먹게 된 거예요. 그 껍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와 장에서 다른 음식이랑 섞이면서 그 음식들이 천천히 소화되게 만들어주거든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흰쌀밥은 고속도로예요. 먹자마자 쏜살같이 소화돼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현미밥은 일반 도로예요.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도 서서히 안전하게 올라가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4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당뇨약을 5년째 드시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8.5를 오갔어요. 당화혈색소라는 건 지난 3개월 동안 혈당이 평균적으로 어땠는지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정상은 5.7 이하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7.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해요. 8.5는 상당히 위험한 수치입니다. 눈이나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범위거든요. 할머니, 뭐 드세요? 밥이요. 흰쌀밥이요. 평생 먹던 거. 현미밥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거 거칠어서 못 먹어요.
나이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현미밥 100%로 하시면 힘드세요. 흰쌀이랑 현미를 반반 섞어보세요. 그리고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서 부드럽게 지으시고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네, 2주만 드셔보세요. 그 다음엔 현미를 조금씩 더 늘리시면 돼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당화 혈색소가 7.6으로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7.1까지 내려갔고요. 선생님, 이제는 흰쌀밥이 너무 맹맹해요. 잡곡밥이 훨씬 고소하더라고요. 어르신, 현미나 잡곡이 거칠게 느껴지시는 건 당연해요. 평생 흰쌀밥 드셨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잡곡밥 부드럽게 짓는 할머니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현미와 잡곡을 미리 23시간 물에 불려두세요. 2. 물을 평소보다 20% 정도 더 넣으세요. 3. 압력 밥솥으로 지으시면 훨씬 부드러워요. 4. 처음엔 흰쌀 70%, 잡곡 30%로 시작하세요. 5. 2주마다 잡곡을 10%씩 늘려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전혀 거칠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어요. 현미밥이나 잡곡밥은 배가 오래 가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식을 덜 찾게 되고 체중도 줄어듭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체중만 오케이지만 빠져도 혈당이 확 잡혀요. 어르신, 지금까지 2가지 말씀드렸죠? 빵떡국수 끊기,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기. 이 2가지만 지켜도 혈당이 30에서 40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3번째,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당연히 설탕은 안 먹죠. 저 그런 거 잘 알아요. 정말 그러실까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침에 믹스커피 드시나요? 손주가 사준 음료수 드시나요? 약국에서 산 비타민 음료 드시나요? 간식으로 과자 드시나요? 과일을 하루에 한 봉지씩 드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어르신은 매일 설탕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믹스커피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7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이상 나왔어요. 할아버지 커피 드세요? 네, 믹스커피요. 하루에 4~5잔 마셔요. 안 마시면 잠이 쏟아져서.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좀. 각설탕 2개 분량입니다. 하루 5잔이면 각설탕 10개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 내가 각설탕을 10개나 먹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각설탕 10개를 먹으면서 본인은 당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어르신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1. 믹스커피예요. 한 봉지에 각설탕 2개 정도 있고 하루 4잔이면 각설탕 8개 분량이에요. 2. 음료수예요. 콜라 한 캔에 각설탕 10개 있으며 사이다 한 캔에 각설탕 9개 정도 그리고 이온 음료 각설탕 7개 정도 있어요. 3. 과자예요. 설탕뿐 아니라 나쁜 기름도 들어있어요. 또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4. 요구르트, 유산균 음료예요. 건강에 좋다고 광고하지만 설탕이 가득하고 일반 요구르트에는 설탕 20g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과일에는 비타민이 많아요.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제가 진료했던 72살 할머니는 과일은 건강식품이라면서 수박을 저녁마다 반 통씩 드셨어요.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180까지 올랐죠. 과일의 당도 결국은 당입니다. 선생님, 그럼 제로 음료는 괜찮나요?
제로 음료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최근 연구에서 이것도 몸에 좋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차라리 물을 드세요. 처음엔 밍밍하지만 2주면 익숙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77살 할아버지께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블랙커피는 너무 써요. 할아버지, 나중에 눈 안 보이시거나 콩팥 나빠지는 게 더 쓸 겁니다. 좀 강하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실이니까요. 할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한 달 후 공복 혈당이 135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믹스커피를 블랙커피로 바꾸셨을 뿐인데요. 선생님, 진짜 효과가 있네요. 이제는 블랙커피가 더 맛있어요. 여기까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빵떡국수, 흰쌀밥, 숨어있는 설탕. 그런데 이즈음 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품을 한 달에 50만 원씩 사 먹는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건강식품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당뇨약 하나가 건강식품 10박스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약은 수십 년간 연구해서 나라에서 허가받은 거예요. 효과가 확실히 입증됐죠. 하지만 건강식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애매한 말만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을 건강식품에 쓰세요. 그러면서 아침엔 믹스커피 마시고 점심엔 빵 드시고 저녁엔 흰쌀밥 드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50만 원짜리 건강식품 먹으면서 2천 원짜리 믹스커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그 50만 원으로 좋은 현미 사시고 신선한 채소 사세요. 아니면 손주들이랑 맛있는 거 드시고 영화 보세요. 그게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비타민 D나 오메가3 같은 건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뇨에 좋다는 건강식품 수십 가지를 다 살 필요는 없어요. 의사가 준 약 하나,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식단 관리.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 솔직히 한꺼번에 다 바꾸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르신, 당연히 힘드세요. 평생 드시던 거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70대 어르신을 위한 3주 실천법이에요. 1주차 빵이랑 국수만 끊으세요. 다른 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아침 빵 대신에 잡곡죽이나 현미밥 드시고, 점심 국수 대신에 밥이랑 반찬 드시고, 간식 빵 대신에 방울토마토, 오이 드세요. 2주차 흰쌀밥을 바꾸세요. 흰쌀 7에 현미 3으로 시작하시고, 3일마다 현미를 조금씩 늘리세요. 물을 많이 넣어서 부드럽게 지으세요. 3주차 믹스커피 끊으세요. 믹스커피 대신에 블랙커피 드시고, 음료수 대신에 보리차로 또한, 과자 대신에 견과류 한 줌으로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급하게 한꺼번에 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식사 순서를 바꾸셔야 해요. 1. 반찬 채소를 먼저 드시고 2.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드세요. 3. 밥은 제일 마지막에 드세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20에서 30 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려요.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 천천히 소화되는 거죠. 혈당 수첩도 꼭 쓰세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 재서 적으시고 뭘 드셨는지도 간단히 메모하세요. 2주만 하면 패턴이 보여요. 아, 빵 먹은 날은 혈당이 높네. 잡곡밥 먹으니까 혈당이 안정적이네. 이렇게 본인의 몸을 관찰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바꿔야 하나.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어르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70대는 아직 젊습니다. 요즘 90세,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지금부터 20, 3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진료했던 어르신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71살에 당뇨 전단계 진단받으신 할머니였어요. 선생님, 저 당뇨 걸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손주들한테 짐 되기 싫어요.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성껏 설명해 드렸어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요.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6개월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5년째 여전히 건강하세요. 선생님, 제가 손주들이랑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친구들은 다들 병원 다니느라 바쁜데 저는 너무 건강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요. 또 다른 분도 계세요. 75살에 당뇨 진단 받으신 할아버지였어요.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가서 눈에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제 와서 해도 소용 있겠어요? 포기하신 표정이셨어요. 할아버지, 지금이라도 하시면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1년 후 당화혈색소 7.0으로 떨어졌어요. 눈 상태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요. 선생님,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몸이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 어르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주들 결혼식 가시고, 증손주 얼굴도 보시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그런 미래가 가능해요. 단, 오늘의 선택을 바꾸신다며?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3가지. 첫째, 빵, 떡, 국수 대신 잡곡밥으로. 둘째, 흰쌀밥 대신 현미잡곡 혼합밥으로. 셋째, 숨어있는 설탕 믹스커피, 음료수, 과자 대신에 물, 블랙커피, 견과류로.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 3주 동안 하나씩 천천히. 식사 순서 바꾸세요. 혈당 수첩 쓰세요.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세요. 처음 2주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몸이 적응해요. 오히려 예전 음식들이 너무 달고 짜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오늘 공복 혈당이 130이네. 어제는 160이었는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제대로 관리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고 손주들이랑 즐겁게 놀아주시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자녀분들께 이 영상 보여주세요. 이거 봐라.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 보고 싶으면 이것 좀 도와줘. 부끄러울 것 없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제 어머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어르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그리고 손주들 자랑 많이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